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용 의원입니다. 비례대표라는 말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네. 예. 의원은 이제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이 있고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로 나눠지는데요. 저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별도의 지역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능이 공동주택 관리 분야로 경기도 전체 공동주택 분야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고 현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 수돗물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승용 의원님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으면 비례대표 의원님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직능 분야가 공동주택 관리여서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신다고 네. 하면 딱 전공 분야로 가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최승용 의원님 그 공동주택 분야 전문가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의원이 되셨을까요? 예, 예.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20년 이상을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으로 네. 현장에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종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21년부터 2023년까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직을 역임했고요. 공동주택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기존의 주택법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서 2015년에는 정부는 기존의 주택법 가운데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공주택관리법에 따르면은 주택관리사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3년 이상 네. 또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직원으로 주택관리 업무에 5년 이상,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에 5년 이상 등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게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함으로 해서 주택관리사는 말 그대로 공동주택에 관한 단연간의 경험이 축적된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택관리사 하면 저희 그 주택관리사 시험만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처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또는 뭐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지도 감독을 한 경력이 5년 이상 이렇게 관련된 경력들이 있어야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거네요. 예, 시험 합격하고 나서. 처음 시험은 네. 주택관리사 보라 해서 그 이제 보호 기간을 이렇게 경과돼야 네. 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이러한 근무 그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게만 이제 주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그렇죠. 만큼 공동주택이 정말 많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중요한 직업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경기도가 특히 저희 길 다니다 보면 아파트가 많다는 느낌은 그렇죠. 드는데 네네. 이 경기도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편이죠. 어떻게 되나요? 예. 건축법상 이제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구분하는데요. 네. 2024년 7월 발표한 2023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486만 호의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이
431만 6천호로 약 88.8%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아파트 총 1263만 2천호 중에 27.5%인 347만 7천 호가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많을까요? 네, 경기도에 맞습니다. 88.8%가 그렇죠. 공동주택이다. 네네네. 와. 예.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은 알고 계시겠지만서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주거 양식으로 자리 그렇죠. 잡고 있고요. 그죠? 과거와는 달리 이제 주거 밀도가 높아지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과 맞물려서 층간 소음 문제라든가 네. 주차 문제, 흡연 문제 등 생활 민원과 공동시설 사용 시간 등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관리에 대한 이제 불신, 그리고 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 문제, 그리고 입주민들과 관리 종사자들 간의 갈등 문제 또한 네.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수십 년간 이제 관리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던 공동주택 내에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4월에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네.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경기도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경기도가 직접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대표 발의하신 거죠. 네, 이걸. 그렇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지원센터. 네네.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고 공공관리 필요성도 강조하셨었는데요. 네네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의 성관계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은 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의 수준이나 방식 등이 단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점검이나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다만 네. 의무관리 대상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적인 관리 인력이 부재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부실이 생기게 되고 관리비나 장기수선 충당금 미적립으로 인한 공용시설의 방치 등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부재로 문제를 중재하거나 제재할 공식 기구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감정적인 마찰로 이어져서 네.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성의 문제로 주거환경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공동체 기능 회복 및 도시 설렁화 방지를 위해서 이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비례대표가 원래 그 들어가는 직능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할 때 네네네. 뭐 법조계, 의료계, 예, 뭐 예. 교육계. 네, 정말 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해서도 앞으로는 중요한 직능군으로 그렇죠. 의회에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확 느껴지는 게요. 이 진짜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거기 지금 관리 사각지대에 예, 있다는 예. 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하고 생각이 나지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빌라 사는 친구들이 야 우리 아파트처럼 관리비 안 내니까 좋다 이 생각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경우들을 봤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약간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네. 관리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거마저도 다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직까지 공공관리는 채택이 안 되고 있지만서도 네. 안전 문제만큼은 안전 점검만큼은 이제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이제 정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진짜 앞으로 의회에 꼭 있어야 될 직업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주택관리사. 공동주택이 아까 그 아나운서님 얘기했듯이 예. 공동주택 공화국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우리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입주민의 하는데. 삶과 직결되는 관리거든요. 지금까지 네. 이제 보면은 사적 자치라고 하지만서도 사적 자치가 아니에요. 공동주택이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읍면동 맞아요. 정도의 그런 맞아요. 규모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한번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인천에 네. 청라지구에 그 전기차 아. 폭발 사고 한번 일어나 네, 대형 사고 네. 났었죠. 예. 이런 안전 사고에 빈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그냥 상당히 맞아요. 많죠.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 정도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경기도가 88.8%가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 최승영 선생님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 직능군의 대표로 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의원님 아까 말씀 들을 때 귀에 제가 딱 꽂혔던 게 층간소음, 주차 문제, 흡연 문제, 입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괜히 그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또 싸움 나고 네. 이게 빈번하잖아요, 이런 네. 일이. 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서도 네. 사실적으로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한테 피살된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는데 그죠? 그런 일도 네, 있나요? 인천에서 그런 아이고, 사건도 있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공동주택 관리에서 일어난다는 거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그만큼 갈등이 많습니다. 네. 그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것 때문에 입주민들끼리 막 법정까지 가는 뉴스를 저희가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현재 나와 있는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관리소장하면서 네. 층간소음 관계 때문에 입주민이 칼을 들고 아, 찾아온 적도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네. 아이고야. 그래서 주문해서 이제 그 신문지에 싸가지고 네. 칼을 들고 와가지고 제 책상에다 꼽으면서 얘기하는 사실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앉혀놓고 1시간 정도 예. 얘기를 하고 이제 설득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년 전부터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요. 그리고 네. 또 현재도 보면은 법이 층간소음이 워낙 많다 보니까 7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왜 보면은 이게 현실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갖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관리 현장에서 7년 이상을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봤는데 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 듣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이게 지금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말로 거버넌스 층간소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 중에 폭력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경찰관이라든가 예. 또 정신적인 이런 질환이 있다 하면 의사라든가 의사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종교인들이라든가 그렇죠. 성직자. 이러한 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분들로 지역별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정말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되고 했을 때에 네. 관리사무소에만 또 입주민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네. 이러한 거버넌스 층간소음위원회가 출동해가지고 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제 풀려 나갈 수 있는 이런 거기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위원회를 만든다 해도 단지별로 만들면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제가 해봤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실용적인 층간소음위원회는 네. 지역 거버넌스,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된다. 네, 진짜 누가 그 이웃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그 싸움이 났는데 네. 관리사무소 업무만 과중되는 거고 그렇죠. 의사, 또는- 경찰 다 네. 들어와서 해야 된다. 어떤 문제만
넘기면은 관리 주체에 거의 넘기고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층간소음 민원이 생긴다 해서 층간소음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실을 거둘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문가들, 지역 사회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최승용 선 의원님의 그 현장 경험이 느껴지는데요. 매주 목요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4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그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요. 공동주택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일까요? 예. 경기도 공동주택 지원센터는 민원 상담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관리규약 재개정의 지원이라든가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 조정 지원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상태 진단 및 지원이라든가 네.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책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수행으로 해서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 및 공동주택 주거문화 완성에 크게 네.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령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센터가 설립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현재 경기도가 2030 주거 종합계획 재검토 연구 용역에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 추진 방향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네.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 과제가 마무리되는 12월쯤 되면은 센터의 윤곽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아마 센터가 설립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장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데 이 센터가 좋은 역할을 할 것 그렇죠. 같네요. 네네.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오히려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공동주택이 많은데. 네. 사실 그 공동주택 지원센터가 중앙에 네. 있긴 있는데 네, 네. 전국을 커버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그 광역지자체 중에 경기도가 가장 크잖아요, 그죠? 네. 공동주택도 제일 많고. 27.5%나 되잖아요, 그죠? 예, 전국의 27.5%가 그렇죠, 경기도에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공동주택 지원센터가 빨리 네. 설립돼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주민 주거 안정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기도가 그만큼 공동주택이 많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테니까 이 경기도의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면 네. 이 전국의 그렇죠. 영향을 네. 좋은 확산되겠죠. 영향을 또 네. 줄 수 있을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경기도가 그동안에 공동주택 관리를 사실적으로 선도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경기도가 이걸 언제 어떻게 하는지. 센터를 만들 건가. 아, 네. 그에 따라서 우리도 만들겠다 네, 이렇게 하는 네. 데가 아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 역시 공동주택 전문가로서 주민들을 만나면 또 어떤 민생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부터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은 또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되는 부분. 그 사항이겠죠, 그죠? 네. 그 유형별로 보면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 그리고 불투명한 관리비나 회계 처리 문제라든가, 아하. 입주자 대표의 부실한 운영 문제라든가, 네. 공동주택의 하자나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 시설의 부실한 관리 문제. 예. 또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관련 화재. 예,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많고요. 예. 그리고 또 소방시설 오작동 아니 문제. 저희 아파트도 이래가지고 그죠. 밤잠 설교 불안하죠, 그죠. 오작동 연착 심합니다. 오작동에서 네. 깜짝깜짝 놀라죠. 네. 예,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 활성화와 입주민들 간의 분쟁 조정 요청 등 다양한 민원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민원이 생각해 보니까 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네요, 네네. 이게.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뭐 풀기 위해 가지고는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소통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됐다는 이제 기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민들의 생활 안정,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최근 이제 경제 불안이라든가 주거난 문제도 있고요, 그죠? 네, 네. 돌봄 위기,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겹치면서 민생을 위한 정책은 현장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생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에 불평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요. 네.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환경 등 여러 영역에서 현장 중심의 통합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은 지금 의원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이 정치에 입문하신 계기가 네. 주택관리 전문가로 쭉 일하시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관리소장으로 한 20년 정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네.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책 제안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도 해봤는데 제도권은 움직일 생각이 거의 없는 것 아무래도 같아요. 한계가 있죠. 예. 왜 그런가 하면 피부에 안 닿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제가 제도권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직접 층간소음으로 주민 항의를 받아봤던 관리사무소장님이 의회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 그렇죠. 현장을 알고 계시니까. 네. 근데 의회에 딱 들어가실 때 요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 하는 그 공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맞습니다. 거였을까요? 몇 개의 공약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경기도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지원으로 도민의 재산을 지키고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첫째 공약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는 공동주택에도 문화가 접목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제 취약계층인 어린이들 있고 노약자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맞아요. 함께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웃 간의 소통의 문화가 그런데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공연도 보고 네. 운동도 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하는 말 그대로 이웃과 친밀하게 이제 지냈는데 이러한 이웃 사촌 문화가 없어진 지 없어졌죠. 오래됐습니다. 예. 네. 전반기에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공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웃 간의 갈등을 없애고 문화예술 활동을 접목하여 이웃이 벽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겠다는 이제 주요 내용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네. 세 번째로는 공동주택 감사 제도 등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을 이제 공약으로 공약을 하고 네. 있는데요. 경기도 인구가 1,410만이거든요. 네. 그중에 78%인 약
6,100만 원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많죠, 그죠? 예. 네. 예, 이러다 보니까 거주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네. 주택 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죠? 젊은 층, 실버층 중심의 1인 가구가 그쵸. 급격히 1인 늘어나고 가구 있고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니즈 또한 다양해지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의 공동주택 관리가 시설 관리 중심의 건물 장수 명화에 이제 치중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통해서 입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비리 방지를 위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이제는 공주택 관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복지 영역까지 확대되어가는 이제 추세에 좀 주목할 네. 때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주택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고요. 관리제도가 안정되어야 공동주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올 2월에 경기도에서도 도시주택 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저를 포함한 의원 2명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팀을 발족을 했습니다. 3월부터 매월 1회씩 공동주택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예.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팀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에서 진짜 아파트 관리하면 다 시설 관리, 시설 보수, 그리고 관리비 절감, 비리 방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게 공동주택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관리가 되겠죠. 지금에 필요한 것이다. 네. 이 말씀에 진짜 공감이 가네요. 경기도 인구의 78%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어떻게 안 중요하겠어요. 네. 의원님 혹시 제가 경기도 의회 들어가실 때 하시고 싶었던 공약 여쭙기 전에 현장 경험 있는 분이 도의회 가는 게 역시 중요한 것 같다 얘기했을 맞습니다. 때 무슨 말씀 하시고 싶었는데 제가 막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예. 혹시? 사실적으로 예. 공동주택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치권에는 네. 국회도 마찬가지고 강력 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도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가 없죠 거의. 정치권에 하나도 없어요. 예. 아마 정치권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서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예. 다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뵌 분들 중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발의 계획이 있는 조례안이나 발의 추진 중인 조례안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번 4월 회기에 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감사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주택 관리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네.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 감사 결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공동주택 감사 제도 개선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감사제도 개선이요. 네, 그렇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주택 감사가 일관된 기준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예. 유사한 위반 행위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처분을 달리 내리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네네. 이러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공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혼선을 줄 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감사 제도가 네. 과도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분 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지자체의 감사 수감 준비에 많은 부담을 네, 느끼고 네. 있고요. 원래 본연의 의무인 공주택 관리에 집중할 수 없게 됨으로 해서 결국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관리사무소 직원을 많이 뽑지도 않으면서 예. 그렇겠네요, 진짜. 사실적으로 그 관리가 지금 35년이 됐거든요. 네, 네.
처음에 관리를 할 때 같은 경우가 법이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되는 법이 31가지나 돼요. 네. 근데 직원은 관리별로 간다고 해서 줄어드는 오히려 추세다 줄였어요. 보니까 예.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그 TF팀에서 다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도 해당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공동주택 감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가 정치권에 더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의 기후다 보니까 네.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도시 주거 환경, 주민들 공동주택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니까 또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의원님은 이 지구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서 폭염도 그죠. 그리고 미세먼지, 집중호우, 가뭄 등은 노약자와 어린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저는 기후 변화를 우리의 건강권, 주거 안정권, 생존권과 연계된 생활 속의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 기후 위기를 완화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접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안전과 유지 보수 중심의 관리였다면 이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형, 기후 적응형 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폭설이 오거나 폭우가 오거나 한파가 오거나 할 때 늘 공동주택 관리하는 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그렇죠.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네네. 탄소 중립형, 기후 적응형 관리 체계로 전환돼야 된다.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공부가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공동주택 관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그리고 정책의 접점에서 도민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전문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천하는 전문가, 함께하는 동반자 최승용 경기도의회 의원님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우리 오늘의 기후에서는 최승용 의원님 명예기후 톡방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면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이 있으시면 언제든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